다시 이어서 가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문제는 상황이 공기에서 물로의 굴절, 그 다음에 오목 거울에서의 반사, 그 다음에 물에서 공기로의 굴절, 이 세 가지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때 1번과 3번은 그 가우스 공식을 이용해야 되는 거죠. 즉 뭐냐면은 n''이 있을 때 물체 거리가 p, 상거리가 q, 곡률 반경이 r. 그럴 때 p분의 n 더하기 q분의 n'은 r분의 1의 n' 빼기 n이라는 거고, 다음에 2번은 이게 사실 렌즈 공식이긴 하지만 볼록 렌즈가 오목 거리랑 똑같다고 얘기했으니까요. 물체 거리가 a, p라고 쓸까요? a라고 보통 쓰죠. a분의 1, 상거리가 b분의 1은 f분의 1. 자, 이렇게 쓰는 두 식을 이용할 겁니다. 자, 처음에 공기에서 물로 굴절할 때는 뭐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림을 여기 위에 물체가 F만큼 거리의 물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공식에서 P는 F가 되고요. Q는 이제 구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R은 무한대가 되고요. N은 물체 쪽이니까 1, N'은 상 쪽이니까 굴절이 N으로 되어 있네요. N. 자, 요거를 대입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P분의 그대로 옮겨올까요? 여기다 놓고 쓰겠습니다. P 대신 F, F분의 1. N은 1이었으니까 더하기 Q는 모르니까 Q라고 쓸게요. N'은 N. 얼마죠? R분의 1 더하기 N' 빼기 N의 R이 무한대니까, 왜 R이 무한대냐면은 평면이니까 곡률 반경이 무한대라는 거죠. 0이 되죠. 그래서 Q는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NF가 되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NF란 얘기는 Q가 0보다 작잖아요. 0보다 작다라는 거는 무엇을 나타내 주냐면은 어느 쪽에 있다? 이 공기 쪽, 공기 쪽에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목거리에 의한 상을 할 때는 이제 오목거리고 초점이 여기라면은 초점이 이제 이게 초점이 F라면은 물체가 어디 있냐면 원래는 물체가 여기 EF에 요게 F고 요게 EF인 곳에 물체가 있었는데 이 첫 번째 공기 물 굴절에 의해서 생긴 상의 위치가 마이너스 NF니까 N이 1보다 크니까 이 더 뒤쪽에 이제 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 길이가 요 F가 이제 표면이었잖아요. 수면이었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NF가 되는 거죠. 그럼 물체 거리가 뭐가 돼요? 이 NF에다가 F를 더한, 즉 NF 더하기 F, 이게 바로 물체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오목거리에 의한 상은 이 공식을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때 A 대신 A는 뭐가 되면 물체 거리죠. 물체 거리는 NF 더하기 F. 왜 NF 더하기 F냐면은 이 바닥면 여기서부터 거리를 재야 되는 거니까. 아까는 여기서 그 첫 번째 공기물의 굴절할 때 여기서부터 거리였잖아요. 여기서부터 상의 거리가 이게 NF였으니까 밑에서부터 재면은 F를 더한 F 더하기 NF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상 거리는 구하는 거고, 그래서 B는 모르는 거고, F는
이 오목 거울의 그 초점은 F니까 역시 또 F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렌즈 공식에다 대입을 해주면 뭐가 되냐면은 NF 더하기 F는 N 더하기 1 F로 쓰겠습니다. 1 더하기 B는 모르니까 B분의 1은 F분의 1.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건 B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B분의 1은 F분의 1 빼기 N 더하기 1 F분의 1. 요거는 통분해주면은 N 더하기 1 F에서 N 더하기 1 빼기 1. 그러면 N 더하기 1에 N F가 되니까 B는 N분의 N 더하기 1 곱하기 F가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어디서부터의 거리냐면은 이 맨 밑에 있는 5점에서부터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자, 플러스니까 요 위쪽에 상이 형성되는 거죠. 볼록 렌즈 같은 경우는 반대쪽이지만 오목골 같은 건 앞쪽에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자, 요거는 크기를 보면 F보다 크죠. 그러니까 얘보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요 면보다 위쪽에 물체가 형성되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에 그 물에서 공기를 굴절하는 상황을 예를 이제 다시 적용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물에서 공기로 굴절하는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잠깐만요. 무슨 색깔로 해야 되나? 까만색으로 가겠습니다. 물에서 공기에 굴절하는 상황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요 식을 이용을 할 겁니다. 자, 여기에서 그 다시 R은 무한대니까 이제 그 신경을 쓰지 않을 거고 P와 Q는 이제 구할 거고요. P만 결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N은 물에서 공기로 가니까 N이고요. N 프라임은 1인 거고요. 뭐 R은 또 쓸게요. 무한대가 되는 거고. 자, P는 뭐냐 하면은 물체거리예요. 물체거리인데 지금 보면은 이 두 번째 상의 위치가 어디냐면 n분의 n 더하기 1 곱하기 f였잖아요. 요거는 다시 쓰면은 f 더하기 n분의 f잖아요. 즉 뭐냐면은 f보다 커요. 즉 여기서부터 요게 f니까 f보다 크니까 이쪽에 상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럼 요게 다시 물체가 되는 거예요. 자, 물체가 어디 있어요? 굴절면에 이거는 이제 돌려서 봐야 되는 거니까 굴절면에 이 상 쪽의 물체가 원래 상이 있는 곳에 물체가 있는 거죠. 결국 뭐냐면 A 값은 0보다 작게 되는 겁니다. 즉 이 F 더하기 N분의 F였으니까 요게 F니까 요 길이가 N분의 F잖아요. 그런데 0보다 작으니까 P가 마이너스 N분의 F가 되는 겁니다. 야, 여기서 왜 F 마이너스가 되는지는 그 부호 규약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조금 여러분들 헷갈리는 부분일 거예요. 요거 한번 잘 기억하고 있다가 잘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은 나중에 오프라인 강의 때 다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요 공식에다 적어주면은 마이너스 n분의 f분의 n 더하기 q분의 1은 0. 그러면 q분의 1은 n분의 f분의 n. 그래서 q에는 n분의 f니까 q는 n제곱분의 f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다 딱 써놓으면 안 돼요. 다 풀어놓고 틀린 겁니다. 문제에서 답은 5로부터 물체 3까지의 거리예요. 근데 n제곱분의 f는 어디서부터의 거리예요? 여기서부터의 거리입니다. 즉 여기에서 n제곱분의 1 f였으면 밑에서부터는 f를 더해야죠. 그래서 답은 f 더하기 n제곱분의 1 f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쉽게 푸는 방법은 이제 나중에 다시 또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도 뭐 꼼수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도 단계를 거쳐서 단계 3단계를 거쳐서 문제를 푸는 거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게 이제 그 두 번째 문제까지였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 2018학년도 1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 문제를 풀면은 내가 보기에는 이제 웬만한 것들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렌즈 공식보다 가우스 공식이 더 어렵잖아요. 가우스 공식 적용하는 게 사실 조금 더 난이도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출제가 될 때 제가 그 이제 과정을 살펴봤었는데 맨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면 좀 그렇겠네. 그 얘기는 나중에 강의 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좀 길어요. 복잡하고. 자, 길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문제가 길다. 어렵다가 아닙니다. 풀이 과정이 설명되고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풀이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길면은 그 긴 순서대로 풀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 몇 점짜리냐면 4점짜리거든요. 자, 제가 이 문제가 정답률이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4점 중에 평균 득점이 1.2할 겁니다. 잘해야 1.5점 정도 수준일 거예요. 평균. 근데 평균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보통 평가에서는 평균이 의미가 있거든요. 평균을 기준으로 정규분포를 쫙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임용고사 문제잖아요. 선발시험이에요. 임용고사는 선발시험이고 선발시험이 갖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뽑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임용시험은 순위 경쟁시험입니다. 순위. 즉, 왜냐면 여러분들은 다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사가 돼도 돼요. 누구나. 그런데 제한되어 있는 인력이 있으니까 시험을 봐서 그 중에서 잘 본 사람을 교사로서 임용하겠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정규분포를 만들 필요가 없고 합격되는 인원만 만족시키면 돼요. 보통 우리가 그 경쟁률이 한 6대1에서 8대1 정도 되니까 그 다음에 1차 시험에서 1.5배수를 뽑잖아요. 그러니까 6대1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4대1 정도 되는 거고 9대1이라고 해도 6대1 정도밖에 경쟁률이 더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공무원 시험은 과락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과락 40%를 넘지 못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문제를 좀 쉽게 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강요 아니면 권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 문제는 아까 제가 평균 득점이 4점 중에 1점이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제가 보기에 0.7점 이 정도 되려나? 그거밖에 안 됐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풀려고 해보면은 조금 맞출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먼저 문제 상황부터 이제 이해를 하고 갑시다. 그림과 같이 수조 안에 있는 해마의 최종 상이 안쪽 유리면과 바깥쪽 유리면에 의해 형성되어 있다. 즉 뭐냐면요, 요 안에 요게 뭐 어떻게 보면 물이죠, 물. 이게 이제 물이에요. 물이니까 다 칠할까 이렇게. 칠하고요. 물 속에 해마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해마가. 그런데 여기에 어항이 이런 어항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어항이. 가운데가 조금 더 얇고 바깥쪽이 좀 두꺼운 형태.
그러니까 이 안쪽 면의 곡률이 더, 그러니까 곡률 반경이 더 작은 거죠. 이 바깥쪽 면보다. 자, 그랬을 때 이쪽에서 봤더니 해마의 최종상이 여기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오목 렌즈죠. 오목 렌즈로 봐도 되는데 오목 렌즈 안쪽이 물인 거예요. 물, 유리, 공기.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단일 굴절면에 의한 굴절을 반복하는 겁니다. 즉 물과 유리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은 물과 유리에서 굴절. 다음 두 번째는 유리, 공기에서의 굴절. 그래서 첫 번째 물과 유리에서 굴절해서 물체 거리로부터 상의 위치를 찾고, 이 상이 두 번째 물체가 되니까 다시 여기서부터 상의 위치를 찾는 그 과정입니다. 이제 문제 이해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거는 최종적인 상을 구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 문제는 뭐로 제시가 되고 있냐면은, 문제에서는요, V1이 첫 번째 면이에요. V의 첫 번째 면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일면에 의해 형성된 상까지의 거리 S. 그러니까 이거는 일면, 그러니까 첫 번째 면에, 그 다음에 이면의 공유물 반지름 R2, 그 다음에 해마의 높이에 대한 해마의 최종상의 높이의 B. 높이든 높이의 B니까 결국 배율인 거죠.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자료를 참조하라 그랬는데, 자료를 참고하라는 말이 이거를 이용하라는 거니까 당연히 이용을 해야 되겠죠.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가우스 공식이죠. 이 가우스 공식을 줬다는 거는 이거를 당연히 이용하라는 건데, 이 이후에는 이제 앞으로 이 공식 주지 않을 거예요. 처음에 보통 이전에는 이 공식을 꼭 써야 되는 문제가 나오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제시가 됐었다면은 이제는 없어도 풀 수 있게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보면 되는 겁니다. 단계를 거치라고 했잖아요. 어렵다고 하지만 물리는 어떻게 풀어야지라고 하는 과정을 먼저 생각을 해놓으면 그 다음의 과정은 그냥 흐름대로, 순서대로, 그냥 순리대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여기가 물, 유리, 공기였잖아요. 물에서 유리로의 굴절입니다. 자, 여기에서 P, Q, R, N, M'이 어떤 값인지만 정해놓으면 공식 대입하면 되죠. P는, Q는, 그 다음에 N은 여기다 다 쓰면 그러니까 이쪽에다 좀 옮겨서 하겠죠. N은, M'은, R은 얼마인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 공식에서 P가 굴절면의 왼쪽에 있으면 플러스고요. Q가 굴절면의 오른쪽에 있으면 플러스고요. 곡률 반지름이 오른쪽에 있으면 R이 플러스고요. N은 뭐 그냥 값이고요. 자, N이 얼마냐면은 처음에 물에서 유리니까 물의 굴절률 3분의 4. M'은 유리의 굴절률 2분의 3. 자, R은 얼마냐 하면은 R은 이 첫 번째 면의 곡률 반지름이죠. 첫 번째 면의 곡률 반지름이 20cm라 그랬는데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왼쪽에 있죠. 왼쪽에 있으면은 곡률 중심이 오른쪽에 있어요. 플러스니까 마이너스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0. 단위는 센티미터인데 그냥 노트로 하겠습니다. 자, P는 뭐냐? 물체의 거리입니다. 자, V반에서부터 물체까지 거리 얼마예요? 20cm네요. 그래서 Q를 구하는 거니까 Q는 Q라고 놓겠습니다.
자, 이거를 그냥 공식에 대입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각의 그림에서 이 PQN M'R의 값이 얼마인지를 찾고 그거를 공식에다 그냥 대입하고 나머지는 룰루랄라 계산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식을 써보겠습니다. P분의 N 20분의 N은 3분의 4 더하기 Q분의 M'은 2분의 3은 그 다음에 R분의 1이죠. 마이너스 20분의 1 M' 빼기 N 2분의 3 빼기 3분의 4. 자, 요거 계산하면 Q가 나오는 겁니다. 아, 이것도 어떻게 계산해 하는 사람이 있지만 뭐 해보면은 요거 5니까 15분의 1 더하기 2Q분의 3은 요거 통분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6분의 1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20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이 Q분의 3은 마이너스 15분의 1 마이너스 120분의 1이고 이거는 120으로 통분이 가능하니까 120분의 15에다가 8을 곱해야지 그 120이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8 더하기 1이니까 9. 그래서 요거 약분해지면은 3으로 약분해지면은 3, 3은 9, 3, 40이 되죠. 그 다음에 요 3과 요 3 없어지고 2와 요거에서 20. 그래서 Q분의 1이 마이너스 20분의 1이니까 Q는 마이너스 20이 되죠. 자, Q가 마이너스 20이란 얘기는 Q의 위치가 어디라는 거예요? 굴절면의 왼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0. 물체거리하고 똑같네요. 지금 맞습니다. 곡률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물체가 여기 있으면 상도 여기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Q도 역시 마이너스 20이니까 여기 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굴절면에 뭐가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 굴절면에 물체가 된다고 했죠. 자, 두 번째 쓰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리에서 공기로 나가는 경우입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P, Q, N, M', R 값을 찾아가지고 적어주면 되겠죠. 자, P는 얼마냐? 그 P는 물체 위치는 물체가 그 첫 번째 굴절에서의 상이 바로 물체가 된다고 했으니까 20이에요. 근데 20은 어디서부터 20이냐? 부유 안분에서부터 20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게 20인데 두 번째는 여기서 굴절을 하니까 5를 더해야죠. 그래서 25가 됩니다. 부호는 플러스. 왜? 물체가 굴절면의 왼쪽에 있으니까요. 자, Q는 문제에서 Q가 여기 있다고 했어요. 최종상이. 얼마냐? 20에 있다고 했죠. 근데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왼쪽에 있죠. 그러니까 Q가 얼마예요? 20인데 마이너스 20이 되는 거죠. 왼쪽에 있으니까. 자, N은 유리에서 공기를 구하는 거니까 2분의 3. M'은 1. 자, R은 V 요면에 요거의 그 곡률 반경인데 이게 곡률 반경 밑에서 구하라 그랬네요. R2. 그러니까 R2라고 쓰는데 이게 왼쪽에서 봤을 때 오목하죠.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값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 답은 곡률 반지름을 쓰니까 플러스를 써야 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아예 붙여가지고 이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코드로씩 집어넣으면 되죠. 이것도 사실은 산수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놓고 이렇게 요것만 여기 있는 요 값만 잘 찾아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쓰겠습니다. 25분의 2분의 3 더하기 Q는 마이너스 20분의 1은 마이너스 R2분의 1에 1 빼기 2분의 3.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괄호 안엔.
그러니까 마이너스 합쳐가지고 2R2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왼쪽에 있는 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는 50분의 3 빼기 20분의 1이에요. 그럼 요거 계산해 주면은 통분해 주면은 100분의 60 빼기 50이니까 10분의 잠깐만 60 빼기 50이 아니라 100분의 6 빼기 5니까 100분의 1이 되죠. 그래서 100분의 1은 2R2분의 1. 그래서 R2는 5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V1에 의해 형성된 상까지의 거리 얼마였어요? V1에서 상까지의 거리 아까 했어요. 20. 그 다음에 여기다 쓰는 게 아니죠. S는 20. 곡률 반경은 50. 자, 두 번째 해마의 높이에 대한 해마의 최종상의 높이의 비를 구하라고 했는데 요거는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시오라고 하는 거는 중간 과정에서 1점을 주고 최종 답까지 1점에서 2점을 주겠다는 겁니다. 전부 4점짜리의 문제니까. 요거는 보통 여러분들이 얇은 렌즈에 의해서는 배율이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요. 배율 얘기하지는 않았었는데 이것분의 이게 배율이잖아요. 근데 이것분의 이거는 이 삼각형이 닮음이기 때문에 H하고 H'은 얘가 P고 얘가 Q잖아요. 그래서 H'은 P분의 Q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배율의 관계, 그러니까 배율을 사실은 부호를 신경을 써야 되는데 원래 H'이 0보다 작은 값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는데 이제 기하학적으로만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단일 굴절면 같은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자, 그거를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을 해보면요. 굴절면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얇은 렌즈가는 그냥 직진했었잖아요. 얘가 이렇게 굴절을 해서 이게 이제 P고 이게 Q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 요거를 세타고 세타 프라임이라고 해주면은 이게 H고 H 프라임이잖아요. H는 P 곱하기 탄젠트 세타인데 세타가 작다고 하면은 P 곱하기 세타가 되는 거고, 다음에 H 프라임은 Q 곱하기 탄젠트 세타인데 또 세타가 세타 프라임인데 작으니까 Q 곱하기 세타 프라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스넬의 법칙에 의해서 n 프라임이라고 해주면은 n 사인 세타는 n 프라임 사인 세타 프라임이니까 n 세타는 n 프라임 세타 프라임이 돼서 여기에 있는 h 프라임 h는 q 세타 프라임의 p 세타인데 p분의 q의 세타의 세타 프라임이고, 세타 프라임은 그러니까 이게 세타분의 세타 프라임은 n 프라임분의 n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요 식에 의해서. 그래서 높이의 b는
P하고 Q의 비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얇은 렌즈 같은 경우는 P와 Q만 있지만 굴절률도 여기서 고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는 이 과정을 요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더 어려웠던 문제가 되는 건데 이제 그럼 이거 어떻게 풀지? 똑같은 문제는 안 나오고 이제 풀었으니까 이제 다음에 풀 수 있을 거잖아요. 자, 얘 적용시켜 주는데 풀이 과정을 왜 쓰라고 했냐면 처음의 높이에 대한 최종상의 높이였잖아요. 배율이라고 하는 거는 가면 갈수록 배율이 계속 곱해지는 거니까 처음에 H에서 H2' 얘는 첫 번째 면, 이 첫 번째 면에 의한 굴절에 의해서 생기는 높이고 다시 얘가 H 두 번째 면의 높이로 이렇게 결정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때의 배율을 구하고 요때의 배율을 구해서 얘를 곱해주면 최종 배율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최종 배율을 여러분들이 찾은 겁니다. 자, 첫 번째 H의 H2'은 뭐가 되냐면은 P분의 Q M'분의 N이니까 그냥 쓸게요. P분의 Q M'분의 N인데 자, 첫 번째 면에서 P가 얼마였어요? 20. Q가 얼마였냐면은 이게 이제 크게 생각하니까 부호 신경 안 쓸게. 20. 자, M'이 얼마냐면은 2분의 3. 그 다음에 N이 3분의 4. 그러니까 얼마냐면 9분의 8입니다. 자, 그 다음에 H2' 대 H', 그러니까 두 번째 면에 대해서 구한 겁니다. 자, 이것도 요거는 이렇게 써야겠네. P분의 Q M'분의 N 해주면은 P가 얼마냐면은 25, Q가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20이니까 20. 그 다음에 N'이 1, N이 2분의 3. 그러니까 요거 10이죠. 5의 2, 5분의 6입니다. 그래서 H''은 H2', H2'의 H'이니까 요 두 개씩 곱하는 거죠. 그래서 9분의 8 곱하기 5분의 6. 그래서 3이 아니라 2, 3. 15분의 16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배율 구하는 거는 사실은 약간이나 조금 많이 까다로운 문제였어요. 그렇지만 앞에 있는 S나 R2를 구하는 거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우와 어렵다라고 하는 거에 만큼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거 설명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했었는데 여러분 한번 잘 혼자 힘으로 한번 풀어보고 좀 익숙하게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가우스 공식이든 렌즈 공식이든 이용을 할 때 단계별로 거치라는 겁니다. 자, 나중에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 몇 개 문제 여러분들한테 주고 직접 한번 푸는 과정들을 옆에서 제가 살펴보면서 한 명 한 명 코칭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명 되지 않으니까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주차 강의 내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